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5월은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이 연이어 있는 가정의 달이자 감사의 달이죠. 네. 근데 이 5월 생각하면 또 달리 감사해야 할 분들이 또 생각이 나시죠. 5월 15일의 네. 주인공들. 세상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뭐 네. 서 목사님께서는 또 직접 교직에 있기도 하셨고 네네. 스승의 날을 맞는 그 감회가 또 남다르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도 네. 많이 기억나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시간 딱 들어갔는데 네. 나비 넥타이 탁 매신 멋쟁이 선생님이 아. 칠판에 백목 하나 가지고 토끼도 그리고 거북이도 그리고 그런데 1시간 동안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이제 선생님 돼야지. 그랬죠. 네, 그러셨군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전학 갔을 때 네. 정말 너무 낯선 환경 때문에 막 울고 있을 때 예. 안아주셨던 할머니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기억에 계속 남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분도 선생님이신데요. 올해의 스승상 2010년도에 받으셨고요. 네. 대통령상도 수상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사랑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계신 진정한 이 시대의 스승이십니다. 네. 춘천 매산고등학교 문왕철 장로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이시죠? 네. 선생님. 선생님이시죠. 교사로서 가장 기쁘고 명예로운 상, 올해의 스승상. 이거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소감이 남다르지 않으셨겠어요? 네. 저희들이 2010년 네. 10월 23일 날 그 조선일보사와 네네. 그 교과부가 네. 공동으로 주관하는 그 상을 네.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네. 한 450명 이렇게 지원이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학부형들한테 검증을 받고 또 아하. 학생들한테 검증을 받고 또 동료 교사들에게 검증을 받아서 최종 13명까지 이렇게 압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예뻐해 주셔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 되면 뭐 그러면 기억에 남는 또 제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아무래도 좋은 스승으로 기억되고 계실 텐데 그동안 받았던 선물도 많으시죠? 저희들은 이제 그 학교가 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선생님들을 가끔 이렇게 만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전에 네. 쌍둥이로 제가 데리고 미국 순방길에서 한 달 동안 같이 했던 그 쌍둥이 강지호와 강선호 이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죠. 제자가 선물이에요. 그렇죠. 선생님한테 어떤 선물 기억에 남는지 좀 있으면 하나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걸 가져오셨어요. 한 30여 명이 쓴 엽서를 그 고리로 동그란 고리로 묶은 사랑의 편지인데 선생님 생신 때 네. 받은 거라고요. 남학생들이죠. 이거 쓴 학생들이. 근데 보통 남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무뚝뚝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안 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기자기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찾아보니까 네. 있더라고요.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한 그럼? 20년 정도. 와, 기억하고 그렇구나. 이거 그럼 썼던 학생들은 이제 중년이 다 돼 있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가끔 그렇죠. 목욕탕에서 만나죠.
그 중에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신재문 1학년 3반 신재문 학생이 썼던 글. 저희를 잘 보살펴 주시고 우리 반 위해서 힘껏 나서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 학년에도 선생님과 같은 반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 선생님 절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면서 생신날 이렇게 선물을 줬네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얼굴들이 다 떠오르시죠. 네. 참 그러네요. 너무 이쁘네요. 근데 아이들이 주는 선물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 글 선물 받으시면 참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전화도 오고 네. 또 선물을 하기보다도 편지도 스승일 때 오면 굉장히 기쁩니다. 네. 그리고 또 도시에서는 선물하게 되면 뭐 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스승이나 학교를 닫는 곳도 있고 이런 좀 마음 아픈 풍경도 있지만 시골이기 때문에 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들도 있나요? 이제 학생들은 그런 특별한 선물은 없는데 대부분 이제 그 이주여성들은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어허. 예, 오이도 이렇게 가져오고 예, 유정란이라 해서 계란도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 다문화 선생님들하고 같이 네.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직접 혹은 이제 농사 친정 지어서. 갔다 오면 네. 자기 나라의 귀한 그 음식이나 과자나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근전적으로 따질 수 네, 없는 정말 네. 소중한 정이 담긴 그런 선물이네요. 네, 네. 아, 물건 그 자체보다는 그 물건에 담긴 그들의 따뜻한 마음, 네. 그게 얼마나 고맙고 또 기쁘고 그러시겠어요. 네. 사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면서 바로 그 다문화 가정 식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고 매산고등학교에서는 영어 가르치시고 네. 다문화 학교에서는 한국말 가르치시고 네. 예, 다방면의 실력이 대단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 다문화 가정 식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실 얘기를 시작하셨는지. 저희들이 그 2001년도에 네, 한국에 살고 있는 네, 네. 그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은 그 원어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글을 가르쳐서 순천 남북교회 영어 예배에 한번 다니게 할까. 이게 한글을 가르치면 주겠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이었고. 예, 전도의 목적으로 아주 제일 처음에는 평범하게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영어 예배를 열었을 때 외국인들이 한 명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나 저 서울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전도할까 하다가 이 쪽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외국인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중에 또 제가 전도를 한다고 이 나이트클럽에 러시아 무이들한테도 전도를 한다고 해서 아주 혼난 적도 있고 각가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가운데 네. 외국인 예배가 점점점 잘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한글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그때 2003년 4년도에는 필리핀 이주여성 그리고 일본 이주여성 타 이 종교와 관련이 돼서 한국에 시집 온 그 이주여성들 뿐이 없었어요. 지금 동남아 이주여성처럼 다문화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 필리핀 이주여성 중에 베키라는 그 어린 신부가 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해가지고 자기 동료 7명하고 순천 매산고등학교 최백린 교장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본인들이 직접. 예. 그래서 이 매산고등학교 문항철 선생이 영어로 한글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필리핀 사람이니까 영어가 가능하니까 우리에게도 한글을 가르쳐줘라. 대신 우리는 밤에 한글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낮에 좀 어떻게 해줘라. 그래서 순천 매산고등학교 상담실에 이 한글 교실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이주성들이 7명으로 한글 수업을 시작했는데 11월 달 정도 가니까 27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한 학급이 되네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 한 5분이 이제 쉬는 시간 쉬지도 못하고 가서 봉사하면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음악 선생님 이렇게 해서 교과별로 커리큘럼을 정해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정도 한 2, 3년 되니까 한 80여 명
그래서 4개 반을 저희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때 한 20명 정도 됐었어요. 네.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순천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점점 그때 당시에는 한참 많이 왔어요. 예. 전국적으로 현재 한 15만 명 정도의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결혼해서 살고 외국인들은 전체 한 150만 명이 현재 한국에서 노동자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기술자로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전체 진행을 하고요. 그 필리핀 이주여성들과 네. 그다음에 원어민들에게는 영어로 한국 수업을 하게 돼서 영어도 조금은 가능해야.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영어도 하다 보니까 11개국에 와요. 인도도 오고 뉴질랜드도 오고 그러니까. 버뮤다도 오고. 네. 그래서 영어의 발음이 각기 틀리니까 네. 굉장히 어려워도 그리고 형형색색 얼굴 모양이 틀려도 항상 즐겁게 한글 수업을 하니까 좋았었습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한글을 배워서 앞으로 한국에 정착을 해야 하니까 정착을 할 수 있는 한글 수업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한글 수업 교재를 압축을 해가지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과정을 압축을 해서 교과서를 압축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풍습이나 기후나 과정이나 관습 이런 것을 배워서 그 엄마들이 그 한국적인 그러한 사고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가정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야. 그 자녀들이 엄마를 무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워서 지금 필리핀 이주 여성들 자녀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렇습니다. 현재는.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근데 네. 가네들이 반장도 하고 굉장히 예.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 적응을 하고 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때 교육이 성공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아니 하여튼 한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글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네. 여기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한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었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제자들이 굉장히 많겠어요. 몇 저희들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이주 여성들은 저희들 거쳐간 인원이 한 600명이 넘습니다. 어휴. 그다음에 원어민들은 한 200명이 넘고요. 네. 그 지금도 그 본국에 가서 이 전화도 오고 메일로도 연락도 오고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마릴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날씨가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예. 자기 아들을 데려와요. 아들 이름이 이제 성배인데 네. 그 아기가 뇌성마비입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이렇게 방해하고 책을 찍고 연필로 이렇게 낙서를 하고 그래도 편안하게 엄마의 모습으로 그 아이에게 짜증도 내지 않냐고 과자도 주고 음식도 먹여가면서 그 아이도 한글을 배우고 엄마도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한테 한글을 배워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성배가. 내성마비. 그래서 나중에는 선해학교에 가게 되고 지금 그 아이들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아유. 그 잘 도우려고 돕다가 보니까 뭐 인신매매범으로 몰린 경우도 있었다고요. 예, 그 인신매매범은 그 남편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남편이 부부싸움이었군요. 이제 그 순천의 승주 골프장에서 이 잔디를 깎는 그분인데 네. 이 8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예. 그 막내가 이제 그 필리핀 이주성들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엄마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생각을 할 때 이 막내한테 농사도 다 맡기고 엄마도 다 이렇게 맡기고 또 이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농사 짓고 그런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날마다 이 아내를 또 때리고 뭐하고 아이고.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구정 때 구정 되기 전에 모욕을 한다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 남편한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저희를 찾아와서 안 들어갔습니다. 가출을 했구나. 가출을 했어요. 아하. 그리고 남편이 이제 또 여권을 뺏었고 그래서 그 여권을 대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집에서 신고를 했는가 봐요.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신원조를 해보니까 그 여권이 신청이 돼가지고 이게 틀림없이 아무도 모르니까 인신매매범한테
잡혀서 이 인신매매범한테 잡혀서 다른 데로 팔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여권이 신청이 된 거예요. 그 여권을 이제 제가 찾으러 갔다가 인신매매범으로 잡혀서 경찰서에 간 것이죠. 한 5시간 동안 아이고. 검사받고. 그 어떻게 잘 풀렸어요? 예, 그게 이제 경찰서에 가니까 이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여권 찾으러 오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인신매매범 잡혀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도 제자가 있으셨군요. 제자들이 경찰서에. 많습니다.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은 오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오셨을까? 애들이 굉장히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네, 의심을 의아했구나. 가졌다는 거예요. 예. 의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정이 이제 다문화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아유. 예, 가네들이 적극 힘써줬습니다. 역시 네.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네. 제자들 잘 키워놓고 나니까 네. 그 친구들에게 힘이 네. 되는 거죠. 예. 아까 뭐 러시아 무희에게 전도하려다가 또 뭐 네. 봉변당한 사건부터 네. 선생님 지금까지 해오신 그 열정 때문에 일도 많으셨겠군요. 네. 네. 아 용감했어요. 네. 어떻게 그 저기 러시아 무희에 찾아가고 전도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 무리도 영어를 다 쓰고 웬만큼 그다음에 외국인 영어 예배니까 저렇게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와서 영어 예배를 하면 많이 전도도 듣고 부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예, 아주 힘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시내에 어떠한 조직들하고 이렇게 연관이 다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함부로 그분들을 전도하거나 빼오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가셨다가 네. 큰 봉변당할 뻔하셨네요. 근데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글 학교하고 그들에게 문화를 가르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까지 이렇게 같이 돌보고 계시다고요? 근데 이주 여성들 정책은 굉장히 많은데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 2007년도나 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 이주여성 자녀들을 그때 당시에 순천에 조사를 해보니까 23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18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네. 그들에게 방학 동안에 방과 활동을 했습니다. 태권도도 가르쳐줬고요. 영어도 했고요. 국어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했고. 근데 다문화 엄마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그 실력이 떨어지거나 좀 소외된 애들이 아닌데 왜 다문화 방과 활동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걸 바꿨습니다. 국어는 좀 논술 활동이다. 영어는 좀 국제화 활동이다.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약 한 3년간 다문화 자녀들 수업을 했었어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한 2년 전에는 다문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힘이 되고 가네들에게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는 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해서 짱뚱이와 두루미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이름도 재밌네요. 굉장히 재밌네요. 짱뚱이와 두루미는 지금 현재 순천 국제 정원 박람회가 있는데 그 순천만의 노고가 짱뚱이와 두루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에 짱뚱이와 두루미 합창단 가면 거의 알아요. 실력이 대단하다면서요. 예, 그 합창단을 만들어서 네. 순천 다문화센터에 이제 이름을 하고 아, 예. 좀 여러 가지 붙이니까 그 애들이 또 하기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애들을 방과 후에 다 태갖고 해야 돼요. 또 태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석이 또 잦고 또 학교 수업이 있으니까 오후에는 안 나오고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2010년도에 6월 달에 남산 전국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거기에 가서 은상을 받았어요. 야. 아유. 2010년도에는 충북 음성 예. 다문화 어린이 전국 합창대회에서 금상 받았고요. 네. 보람이 있으시겠네요. 원어민 한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네. 올 정도로 네. 되게 체계가 잡혀 있다고 들었어요. 설문지나 그다음에 다문화의 어떤 현실을 알라고 네. 저희 순천 외국인 한글학교를 많이 찾아와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좀 가르쳐주고 다문화 이주생들에게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다문화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것이고 그들을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위한 미래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가끔 있었어요. 네. 네. 그 장로님께서 예. 뭐 본인이 하신 알겠습니다. 사역들과 또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를
묶어서 낸 책 아껴서 쓴 세월 이야기 책을 주셔서 쭉 봤는데 한글 학교에서 같이 사역하시는 선생님이 선생님께 보낸 편지가 있어요.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행복한 것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함은 그 순간이 지나고 혼자 있는 순간에는 초라함과 부끄러움에 후회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 항상 건강 지키세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글을 써주셨네요. 참 영어 선생님에서 다문화 한글 선생님으로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전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다문화 어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한국에 정착 생활을 하고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저희들이 도움이 되면 그들의 편안한 그 영적 양식을 위해서는 그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다문화 자녀들도 한글을 배울 때 그 교회 유치원에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은 유치원에서 각양각성의 프로그램, 지금 저희 남북교회는 유치부가 한 100여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동교화될 수 있으니까 그 옵니다. 그래서 다문화 자녀들도 전도로 할 수가 있고 다문화 어머니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올 수가 있는데 특히 동남아 이주생들이 어려워요. 불교 문화에 굉장히 적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에게 함께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친정 갔을 때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교회에 찾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그 이주 여성과 그다음에 미국 원어민들에게 저희들이 그 명예 집사 제도를 줘요. 명예 집사. 네, 그래서 현재 16명이 다문화 이주 여성과 그다음에 원어민들이 16명이 명예 집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몇 명은 이렇게 돌아가서도 남북교회를 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조폭 깡패가 이제 5명, 6명 데리고 와가지고 막 저를 이제 때리고 무릎 꿇게 하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서 이제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저수지 옆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그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깨어보니까 얼음 위에서 기절한 상태에서 몇 시간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다음에 이 가난이 나중에 어떻게 너에게 득이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